피부 미용 기기약입니다. 물질의 상태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 용해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요. 액체에서 또 고체로 이동할 때는 음결,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액화되었고요. 액체에서 다시 기체로 변할 때는 기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체에서 고체로도 바로 변하는 것을 응고라고 하고요. 또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는 것을 승화되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원자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고요.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성자 같은 경우는 극성을 띠지 않는 것들이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중성자와 양성자 겉에 돌고 있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전자라고 합니다. 이온입니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라고 합니다. 또 같은 전하의 이온은 서로 밀어내며 또 다른 전하의 이온을 서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지닌 원자를 말한다. 맞고요. 증류수는 이온수에 속한다. 증류수는 우리가 유기물질이라든지 무기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이온을 띠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어떤 거를 얻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데 왜 여기서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될까요? 요거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밖에 있는 마이너스, 수학에서 더하기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요. 전자, 밖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띤 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이온만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로 또 전자를 얻게 되면 전자는 두 개가 되고 양이온은 하나가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3번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고 또 그 반대로 전자를 얻게 되면 전자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네. 전류입니다. 전류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자가 지닌 전하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하 같은 경우 전자를 지닌 전자의 흐름입니다. 요것도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양전자들이 양극을 향해 흐르는 것이다.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향하죠. 두 번째, 음전자들이 음극을 향해 흐르는 것이다. 음전자들이 양극을 향해 흐르는 것은 또 우리가 전자의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선 틀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전자들이 전도체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네,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거는 3번이겠습니다. 또 4번 같은 경우 전자들이 양극 방향과 음극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흐른다. 번갈아 가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3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 틀린 것은 첫 번째,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으로 1쿨롱은 도선에 1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을 때 1초 동안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다. 여기에서 1볼트가 아니라 1암페어라고 하죠. 우리가 1쿨롱은 1암페어의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하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고요. 두 번째, 교류 전류란 전류 흐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다. 그래서 직류와 전류가 있는데 직류 같은 경우는 시간과 그 전류 흐르는 방향이 일정하고요. 교류 같은 경우는 시간과 전류 흐르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세 번째,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흘러간 전하의 양으로 다니는 암페어이다. 네, 맞고요. 네 번째, 직류 전동기는 속도 조절이 자유롭다. 네, 직류로 흐르는 어떤 전동기는 속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의 발생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동전기, 정전기로도 나눌 수 있고요. 직류, 동전기 같은 경우는 또 직류와 교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류에 관련된 전류가 또 있고요. 또 교류에 관련된 전류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교류 전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연파 전류, 격동 전류, 감응 전류. 정연파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대칭적으로 변하고요. 격동 전류는 대칭적으로 변하지 않고 불규칙적이다. 감응은 크게 방향이 비대칭적으로 변한다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교류 전류로 신경 근육계의 자극이나 전기 진단에 많이 이용되는 감용 전류의 피부 관리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류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떤 신경이나 근육에 어떤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근육 상태를 개선시켜 주죠. 맞고요. 두 번째, 세포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노폐물을 제거한다. 세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좀 노폐물 제거가 용이하겠죠. 세 번째,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예, 맞고요. 네 번째, 산소의 분비가 조직을 활성화시킨다. 조직에서는 산소가 어떤 과하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면은 그런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또 염증을 생성하게 되고 세포를 좀 손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산소 분비가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이 조금 예, 정답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다음은 주파수에 따른 분류인데요.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로 나눌 수 있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10만 헤르츠 이상의 단위를 고주파라고 합니다. 피부 미용 기기학에서 나름대로 좀 비중이 높은 부분이 이런 전기 용어입니다. 여성분들은 좀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기 용어는 좀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트, 퓨즈, 변압기, 저항, 클롱, 볼트, 단위, 그 다음에 전류의 압력, 암페아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의 용어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을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드램프. 우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의 어떤 상태를 색깔로 우리가 보면서 피부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정상 피부 같은 경우는 청백색으로 보이고, 건성 피부는 연보라색, 지성 같은 경우 피지 분비량이 좀 있는 것들은 주황색, 그 다음에 피부가 붉거나 예민한 피부에는 진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드름은 담황색, 그리고 각질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색소 침착 피부 같은 경우는 짙은 갈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거는 형광빛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드램프 같은 경우도 피부 상태, 요 피부에 무슨 색깔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드램프에 의한 피부의 분석 결과 중 틀린 것은 흰색, 아까 각질이라고 했죠. 예, 죽은 세포와 각질증의 피부, 네, 맞고요. 두 번째, 연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은 건조한 피부고요. 그것보다 건조한 피부보다 더 예민하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에는 진보라색입니다. 건성일 때는 연보라색,
예민하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에는 진보라색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오렌지색, 약간 피지 분비라든지 지성의 피부 같은 경우는 요런 그 오렌지색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암갈색은 우리가 산화된 피지가 아니라 암갈색은 색소 침착된 피부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클렌징과 디클렌징을 하는 피부 미용 기기인데요. 브러싱 머신. 요거는 뭐 아주 과거에 나온 기계인데, 뭐 요즘에 뭐 좀 많이 또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는 석션기, 그 다음에 갈바닉 같은 경우도 디스인크런테이션이라든지 뭐 스티머 같은 경우는 클렌징이라든지 디클렌징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기기죠. 이것도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스티머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예, 오존이 함께 장착되어 있는 경우 스팀이 나오기 전에 오존을 미리 켜두어야 한다. 네, 오존 같은 경우는 어떤 살균 기능이 있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예열이 되고 난 이후에 켜두어도 예열이 된 이후에 켜두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답이 틀리고요. 다음으로 뭐 일광에 손상된 피부나 감염이 있는 피부에는 사용을 금한다. 햇볕에 자극이 된 피부에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조 내부를 세제로 씻지 않도록 한다. 네, 수조 내부를 수조 내부 같은 경우는 쇠 부분이 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세제로 씻지 않도록 하고요. 네 번째, 물은 반드시 정수된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진동 브러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진동 브러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가는 털이 진동을 하면서 피부에 클렌징과 디클렌징 효과를 주는 제품의 기계인데요. 첫 번째,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예민한 피부에는 진동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브러쉬를 미지근한 물에 적신 후 사용한다.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바로 딱딱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물에다가 좀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부드럽고 유연해진 상태에서 사용하셔야지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손목에 힘을 주어 눌러가면서 돌려준다. 손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지지를 하시고 피부 표면에서 90도 각도로 잡고 하셔야 되겠죠. 피부를 눌러주면서 한다면 피부가 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한 브러쉬는 비눗물로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고 소독기로 소독한 기구를 이제 잘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다음으로 피부 관리 갈바닉 기기입니다. 갈바닉 기기는 우리가 60에서 80V 아주 작은 미세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직류의 어떤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피부 미용의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갈바닉 기기는 크게 또 양극과 음극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음극봉에서는 마이너스 봉에서는 알칼리성 그런 작용으로 각질을 제거하거나 모공 내 불순물을 좀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플러스 기능에서는 약간 산성적으로 움직이면서 모공을 수축시키거나 진정시키거나 피부 조직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매우 낮은 전압의 직류를 이용한다. 직류 정리고 아주 낮은 전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갈바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하며 이온 용동복과 우리가 디스인크러테이션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기기는 갈바닉 기기입니다. 다음으로 루카스입니다. 루카스는 미세한 수분 입자를 분무하여 피부에 토닉 효과를 주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피부에 스프레이처럼 분사하는 기기인데 약간 스티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입자가 피부에 도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진단기기입니다. 피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요. pH 측정기에서부터 유분과 수분 측정기, 스킨스코프는 뭐 피부를 가까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드램프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피부를 색깔로 어두운 곳에서 이제 색깔로 피부의 상태를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확대경은 좀 피부를 크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피부 분석을 위한 기기가 아닌 것은 피부를 분석하기 위한 기기가 아닌 것은 1번 고주파, 우드램프, 확대경, 유분 측정기. 여기에서 정답은 고주파 기기겠죠. 고주파 기기는 피부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이제 피부에 어떤 유익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